당장의 달콤한 말, 몰랐다는 수준에서 판사님 나 몰랐습니다 하면 판사님이 그래도 몰랐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주는 그런 변론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몰랐으니까 정말 마음에는 화가 났죠. 하지만 실제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천에서 있었던 가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저희가 항소심을 수임해서 2년을 받아들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깎아드렸죠. 내용 자체는 저희가 정말 진행을 많이 하는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거적 사건이죠. 피해자들은 10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3억 원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1심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몰랐으니까 나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 사기 조직이랑 내랑 무슨 상관이냐. 단지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상당히 많은 정도의 나이고요. 이 정도 거액을 쉽게 그것도 비대면으로 맡기겠느냐, 그리고 단순한 전달 업무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등등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정책적인 면이 크죠.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이고요. 그 정책적인 판단을 재판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강조드리는 것은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몰랐다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뿐만이 아니라 불법 자금을 환전해주는 세탁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상품권으로 세탁을 해준다거나 또는 테더코인으로 세탁해준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세탁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에 있어서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이 많고요. 이 자금이 원천이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이거 불법 보이스피싱 자금인데 너가 좀 태도를 바꿔줄래?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자금인데 하다못해 토토 자금인데 불법 보이스피싱 자금은 절대 아니다 친구야. 이거 약간 좀 편법 세금인데 세금을 탈루하려는 것 정도지 이거 불법 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내가 그 말을 들었다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요 불법 자금인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호사가 그러니까 당신 몰랐으니까 무죄 정합시다. 이게 정상적인 변론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몰랐다는 주관적인 상황 외에 플러스 알파, 즉 객관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춰줘야 되고 그것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인정하고 몰랐다는 점을 양형적인 주장으로 하되 합의를 진행하자고 조언하는 것이 맞는지 변호사가 정확하게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형량이 1심에서처럼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당신 모르고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럼 모르고 일했으니까 무죄네. 모르고 일했다는 거를 무죄 주장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합의를 안 해도 되니 변호사 비용 많이 받기 좋고 실제로 의뢰인은 몰랐으니까 무죄 주장이 입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정말 마음에 딱 와닿죠. 왜냐면 정말 몰랐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그 변호사가 당장 실제적인 경험은 없이 달콤한 말만 하는지 또는 당장에 조금 속은 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실제 경험을 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13억이 넘는데 피해자가 회복되지도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뭐 등등등을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판사님께서, 그리고 피고인의 경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회 경력을 가진 사람이 불법적인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 자금이 토토인 줄 알았으니까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양형으로 주장하는 건 다른 문제지만 토토 자금인 줄 알았으니까 불법 보이스피싱 자금인 줄 몰랐으니까 사기 부분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지금 사안 피해자가 10명이 되고 13억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사회 경력이나 나이 내걸 봤을 때 무죄를 주장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양형적으로 주장하자. 내가 당시에서 정말 모르고 한 것이 맞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인정합시다. 다만 내가 이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부를 하지 못해서 감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5년, 항소심에서는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사님께서 항소심에서 모든 양형 조건을 생각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라고 인정해서 감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님께서 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좀 보면은 당시 미리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한다, 뉘우치고 있다. 그 다음에 개별적 이득을 넘어서 전체 규모에 대한 범행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건 다소 과다한 면도 있다. 그래서 합의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눈치채신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와 수익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개별적인 이득을 넘어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항소심에 들어가서 이게 양형 사유로 들어가 있거든요. 1심에 있어서 똑같은 부분인데 왜 1심에 있어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의 판단을 판사님께서 안 해주셨냐면요. 유무죄 판단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판단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판사님이 유무죄 판단에 집중을 하고 소위 말하는 무죄 주장을 했지만 넌 유죄다 하고 판단하면서 그 심재를 주게 되면은요, 이어지는 양형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무죄 주장을 하다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은 양형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것마저도 재판부에서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어떤 사안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어떤 사안은 아쉽지만 인정을 하되 그 억울한 점을 양형으로 사유로 주장해야 되는 사안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조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풍부한 실전 성공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황된 약속 또는 어떠한 결과 보장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변호사가 제안하는 전략이 구체적인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루두루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간혹 보면 나는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해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인생이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비싸게 돈을 주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롯이 그 결과는 본인이 선택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 사안처럼 세탁 관련해서 또는 전달 관련해서 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성실하게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